자, 그럼 해보실까요? 자, 요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응. 우리 우선은요, 빈칸을 타겟팅을 좀 하고, 어쨌든 빈칸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일 거거든? 그래서 타겟팅을 같이 하고, 지문 정리해 가면서 답도 찾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고, 내용 정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은 별표를 좀 달아놔.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와 이거 진짜 혼자 어떻게 공부하냐. 그래서 지금 좀 잘 들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빈칸 타겟팅부터 먼저 가볼게요. however 먼저 잡아주시고 그런데 자 빈칸 문장이 길수록 그냥 오히려 땡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 얘들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럼 가볼게요. 가장 noteworthy application이라고 했을 때 noteworthy는 주목할 만한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1강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적용, 그쵸? 응용하고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가장 주목할 만한 적용은 of the distinction, distinction은 구분, 구별입니다. 그러면 구분이 나오자마자 뒤에 A, B를 찾아줘야겠죠. A와 B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모션과 feeling을 여기서는 구별을 할 거야. 우리 보통은 이모션, 필링 하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문은 이모션은 감정이고 필링은 느낌으로 두 개를 구분을 좀 해볼 겁니다. 감정과 느낌을 구별을 하는 제일 중요한 적용점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쵸? 그 적용점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요 대시 접속사 대수로 보어 자리에 이제 들어온 대시입니다. 요 대시 여기서부터 끝까지야. 그럼 가장 중요한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은 have som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능력인지를 설명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투부정사로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여기를 잘 읽어보셔야겠다. 어떤 능력이냐면 cognitively assign 하는 능력이야. 그럼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자, 인지적으로 assign 한다라고 하는 거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 자, 다시 해석해 봅시다. 인지적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이고 내가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assign은 무슨 뜻이었지? 할당하고 배당한다라는 뜻이었어.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싶으실까 봐. 자, 대리즈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자,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수식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적어. 1번. 다시 말하면 인지적으로 배당한다라고 하는 건 2번. 요 말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to think about and make a decision about.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인지적으로 배당한다라는 건. 그럼 뭐를? 빈칸을. 알겠죠? 그럼 여기서의 빈칸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야. 뭐의 목적어인지 봐봐. 목적어를 인지적으로 배당하는 능력. 다시 목적어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 빈칸 타겟팅 한번 합니다. 자, 빈칸 타겟팅 살짝만 정리해 보면 이렇게만 정리해 보자. 우리는 어 자, 감정과 느낌을 구별을 할 건데 그죠?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인간이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빈칸을 인지적으로 배당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인지적 배당이 뭔가 봤더니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빈칸 타겟팅이 되겠습니다. 이 빈칸 타겟팅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쓰면서 잠깐만 들어봐. 우리가 방학 동안 계속 이제 수능 문제랑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문 속에서 A, B와 같은 뭔가 대립 구조가 나오면 지금 벌써 나왔죠.
뭔가를 구분했다라잖아. 감정과 느낌은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서로 반대되거나 뭔가 좀 구별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립 구조가 나오면 빈칸은 보통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빈칸은 보통 A가 들어가거나, 그쵸? B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가 들어간다? A, B가 조화된 게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이 구별을 하면서 도대체 빈칸에 들어갈 속성은 뭘까? A의 속성일까? B의 속성일까? 아니면 A, B를 조화롭게 만든 속성일까? 이해되시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일단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두 문장 일단 가보자. 자, 렛츠고.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면 감정을 A라고 두고 지금 왜냐면 구별했잖아. 감정을 A라고 두고 느낌을 B라고 일단 두고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감정을 지금 임의적으로 색깔을 감정을 빨간색으로 놓고 feeling을 B 노란색으로 일단 놓고 좀 해석을 해볼게요. 감정은 be used to 라고 하면 요거는 어법 한 번만 잡아줘야 되라. to 부정사까지 쓰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죠. 저 감정이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refer to 지칭하고 언급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감정의 특징 볼게요. 얘네는 무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신경생물학적인 반응이래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거 단어 적어볼게요. 자, 신경생물학적. 그리고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왜 왔겠어요, 얘들아? 뭐뭐인 반면에 이니까 얘는 대조를 위한 접속사로 이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cognitive assignment. 자, 여기서 단어 적자. 인지적인 배당이다. 자, 인지적으로 자, 요거 한번 해석해봐 라고 이제 과제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인지적 배당입니다. 자, 다시 묶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인지적인 배당이다. 이때 to는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을 해봐. 자, 뭐에 대해서 하는 인지적 배당이다. Those emotions,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들 있잖아. 그치?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인지적인 배당을 feelings, 느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우리 색깔 표시 좀 해볼게요. 감정의 특징은 첫 번째, 무의식적이고 얘는 신경생물학적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닌 거지. 맞지? 그런 겁니다. 근데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 표현 너무 중요할 것 같지 않냐, 얘들아? 인지적인 배당이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누구랑은 좀 반대 느낌이냐? 무의식과는 좀 반대 느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인지라고 하는 건 나의 의지적인 거고 머리를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의식적인 거고. 이해되셨을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this는 1번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이게 다르잖아. 그치? 자, 이렇게 다른 것은 감정과 느낌은요. 의심할 여지 없이 훨씬 complicated, 복잡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인데 이 역학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관계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이거는요. 생각보다 정말 복잡한 역학이고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there's 있습니다. A great deal of 하면 그냥 한 단어 much로 바꿔서 해석할게요. 정말 많은 알겠지? 많은 highly 매우 상세한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자, detailed 형용사입니다. 상세한 내용들. 사실 알고 들면 파고들면 사실 정말 많은 상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뒤에서 수식 explaining 설명하는 현재 분사로 정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를 설명해주는 interworking of these two 이 두 가지의 자, interworking이 interaction이랑 똑같아요. 상호작용. 이 둘 사이를 설명해주는 사실 상세한 정보가 정말 많기는 많아. 생각만큼 막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뭐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these2는 당연히 누구여야겠어요, 얘들아? emotion, 감정과 그 다음에 B, 느낌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그래서 첫 두 문장만 봐도 일단 소재는 나왔어. 감정과 느낌은 다른 거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무의식적이고
나도 모르게 딱 나오는 생물학적인 반응이고 느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식적이고 인지적으로 뭔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하지만 그런데 가장 우리 금방 해석했었지, 그치? 근데 이 두 가지 구분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적용점은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however의 기능을 한 번만 볼게. however 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급이 나왔지, 얘들아? 최상급이 나왔죠. 그래서 however 다음에 최상급이 나오면 얘는 앞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게. 신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정보 신정보고 난 여기를 주제로 삼을 거야 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럼 볼게요. 이 두 가지 구분은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인간은 능력을 가지고 있대. 자, 어떤 능력? 여기 왜 아까 형광펜 쌤이 노란색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잡는 빈칸이 딱 이제 느낌이 좀 와. 인지적으로 배당을 하는 능력이야. 즉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이야. 뭐를? 이거를. 그럼 지금 여기 빈칸 자체는 A의 내용이야, B의 내용이야. 감정의 내용이야, 느낌의 내용이야. 느낌이죠. 여기는 이제 B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는 B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들아, 제가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먼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4번 문장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전형적인 예시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내용 정리를 문장별로 조금 정리를 먼저 하고 4번 문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 1이라고 잘못 썼네. 여기는 1번 문장이 아니고 그냥 이제 빈칸 문장 타겟팅이다잉.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필기는 요렇게 먼저 시작합시다. 1에서 3이라고 하는 거는 신연우. 신연우. 왜 그렇게 조는 것이야? 자, 1에서 3은 3번 문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색깔 바꿔줄게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 A와 그 다음에 느낌 이라고 하는 B 요거를 지금 구별을 정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뭐 빨리 적어볼까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고 자, 신경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내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죠. 근데 그러면 느낌은 사실 반대로 보시면 되겠다. 그치? 의식적인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인지적인 배당이다.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하는 뭔가 과정이고 활동이고 배당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러면 이제 4번 문장부터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예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시가 나는 사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 한번 볼게요. 자, this 앞문장 전체겠죠. 요것은 can be more easily grasped. 자, 훨씬 더 be grasped 하면 요거는 수동태고 얘는 우리 understood란 단어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됐죠? When thinking about a more concrete exemplar,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concrete, 구체적인. 자, example는 뭐 example이랑 비슷한데 얘는 예시는 예시인데 진짜 전형적인 예시. 야, 요 예시를 들으면 우리 아마 이해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war drums 하면 전쟁 북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전쟁 북소리가 여기서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얘가 A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얘가 B가 될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필기를 할 때도 요거 두 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럼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agree that 대절이야 라고 동의할 겁니다.
할까요? Hearing a beating war drum까지가 일단 주어거든. 해석해보면 이 전쟁에서 북소리 있잖아. 그치? 두드리는 이 북소리를 듣는 것은 자 봐봐. 북소리를 듣는 것은 does not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아니래요. 이끌지 않을 거래요. 자, lead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였냐면 lead 목적어 투부정사로 쓰였습니다. 목적어가 이거 하도록 이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봐. 이렇게 북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끌진 않을 겁니다. 자, 이때 원은 그냥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그치? 어떤 사람이 여기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게 이제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리드가 여기서 오형식이고, 그치? 뭐 하진 않을 거냐면 pick a side in a given conflict 하게 하진 않을 거래요. 그 보시면 given conflict는 주어진 어떤 특정한 갈등이나 여기서 갈등은 사실 뭐 전쟁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전쟁 상황에서 자, 밑줄 pick a side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pick a side가 무슨 뜻이냐면 편을 들다. 여기서의 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 뭐 특정 나라 둘이서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북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 편을 들어야지 저 편을 들어야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여기까지 됐니? 한 문장 더 읽을게요. 자, 이렇게 북소리는요. merely는 only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helps 도울 겁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자, 5번 문장까지 6번 문장까지 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해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냥 뭐 할 거냐면 march 할 거래요. 자, march는 행진하다. 자, 행진하는 걸 더 도와줄 뿐이야. 어떻게? 더 energetically 하게. 여기 이제 부사 보이시죠? 이 부사가 행진하다를 수식하고 있어. 더 활기차게 행진하는 걸 도울 뿐이야. 자, 뒤에 문장 구조만 조금 잘 보세요. 자, on. 자, 뭐에 대해서냐면 whichever side was chosen to begin with. 여기까지 일단 묶어봐. 여기 해석이 조금 안 돼. 그럼 좀 천천히 도와줄게. 자, 행진을 하는데 to begin with 이게 애초에 이 말이거든. 애초에 처음부터 이 말이야. 처음부터 was chosen은 선택된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해석을 잘 해주세요. whichever side. 자, whichever side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시고 whichever는 어느 쪽, 어느 것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어느 편이든 이 말이야. 됐니? 내가 어느 나라 편이든 애초에 선택된 그 편에서 알겠지? 그 편에서 더 나는 에너제틱하게 말치할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음. 근데 내가 예문이 더 어렵다 그랬잖아.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북소리는 여기서 감정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느낌에 해당할까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 자, 뭐라고 했냐면 북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난 이 편 들어야지 저 편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북소리는 그냥 뭐만 해주냐면 약간 좀 에너지 부스터 역할만 해주는 거야. 아, 내가 진짜 막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걸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애초에 선택된 편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 지워볼게요. 북소리는 감정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북소리는 감정이야. 어허? 이게 뭔 소리지?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봐. 북소리는 그냥 나의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든다라고 해서 내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가라고 하는 나라의 편인데 원래 내 편인데 내가 북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나의 나라를 내가 위해서 싸워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미 나는 인지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되어 있냐? 나는 그냥 원래 가편이니까 가편을 원래 따르는 거야. 됐니?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따로라는 거야. 그런 이제 그 감정이 들기는 해도. 됐죠? 그러면 6번 문장도 마찬가지더라. 얘는 그냥 감정일 뿐이거든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A일 뿐이거든요. 그 얘는 그냥 뭐만 해주냐면 그냥 도와줄 뿐이야. 내가 행진하는 걸 도와줄 뿐이고요. 이미 애초에 선택된 편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나는 이미 편을 가지고 있고, 그치? 그냥 나는 뭐 할 뿐이야. 저 소리를 들으면 나는 더 열심히 걸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감정은 들기는 하나 그 감정을 해석하는 거는 인지적으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예를 들어서 상대편의 북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상대편을 응원하진 않잖아. 이미 내 편을 따로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얘들아. 7번 문장까지 또 가볼게요. 그럼 지울게, 잠시. 자, 7번 문장 갑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경험은, 자, 생물학적인 경험은 이거 뭐라고 보셔야 돼요? A라고 보셔야 되겠죠. 감정이라고 봐야겠지. 그지? 자, 근데 그 감정은 set off, 요렇게 수식해 주시고, 이 set off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 요는 촉발된, 야기된 은의 의미로 봐주시고. 그 뭐 때문에 촉발된 이런 감정, 경험, 뭐 때문에 촉발됐냐면 auditory sensation이라고 해서 청각적인 감각이죠. 어디까지 묶어? The drums까지 묶어주세요. 자, 드럼 때문에 이런 청각적 감각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런 생물학적인 경험, 감정. 뭔가 이제 막 왜 북소리를 들으면 뭔가 좀 떨린다든지 두렵다든지 뭐 그런 이제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감정들은요. causes, 야기합니다. 여기가 동사입니다. one, 사람이 뭘 하도록 야기하냐면 to feel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도록 야기합니다. 자, toward는 전치사로 뭐뭐를 향해서 자, 뭐를 향한 에너지를 더 많이 느끼게 할 뿐이냐면 given and 단어 잘 봐주셔야 돼요, 얘들아. and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는 주어진 목적입니다. 여기 있죠? 주어진 목적. 특정 목적. 목표.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목표가 뭐냐, 얘들아. 나는 저 나라를 죽여야지. 이거잖아, 그치? 주어진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보 한 번 더 적어주세요. 얘가 지금 첫 번째 목적어고 얘가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스텝은 걷다란 뜻이거든. 좀 더 빠르게 걷게끔 그렇게 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예문 끝이야. 예문 끝.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이제 또 셰익스피어에 또 이제 인용을 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런 이제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뭐 했을 때 그가 티모는 이 사람 작품의 그 등장인물이거든. 이 사람의 대사를 이렇게 썼대요. Follow thy drum이라고 해서 thy는 6월이라고 하는 것의 고어거든요. 옛날 표현이거든요. 너의 드럼 소리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 요런 표현을 가지고 이미 알고 썼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조금만 정리를 하면서 쓰면서 쌤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 예시를 하나 들어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들아 수능을 본다고 쳐보자. 그러면 아침에 어떻겠어? 무의식적으로 나의 생물학적인 반응은 어떻겠니? 심장이 쿵쿵쿵쿵 뛰겠죠. 맞지? 그 감정이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심장이 뛰고 약간 좀 호흡이 가빠지고 약간 좀 손도 살짝 떨리는 거고 그거는 감정인데 이걸 있잖아. 인지적으로 배당을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느낌으로 바꾸는 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 느낌을 뭐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 때는 설렘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나 이제 대학생이다. 이렇게 내가 가슴이 뛰는 거는 설렘 때문이야. 아니면 뭔가 좀 약간 비장함. 와, 나 이거 진짜 잘 쳐가지고 막 잘해야지. 라고 하는 비장함으로 내가 느끼는 거지. 이거는 내가 인지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와, 나 진짜 망했다. 내가 고3 이제 수능이라니 망했다. 나 이렇게 떨려서 어떻게 망하면 어떡하지? 이건 누구 선택이야? 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감정,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배당하는 거는 느낌인 거야. 그건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요 예시가 조금 와닿으셨다면 우리가 이 예문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4부터 7까지. 자, 4번 문장부터 7번 문장까지 다시 이렇게 봐봐. 감정과 근데 금방 한 예시가 좀 많이 와닿으시죠? 그치? 그게 조금 와닿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북소리야. 그냥 전쟁 북소리고요. 얘는 그냥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 자극 그 자체거든요. 단순한 자극이야.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어느 편을 어느 편을 위해서 싸울지는 얘가 결정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역할만 하냐면 그냥 에너지 부스터 역할만 할 뿐이야. 그러면 느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편을 위해서 행진을 하는 거죠. 가라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그 편을 위해서 행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미 선택한 편이 있는 거야들아. 그치? 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북소리는 무슨 역할 한다고 요렇게 연결시켜야죠. 그쵸? 이미 선택한 편을 위해서 이 북소리가 뭐 해줄 뿐이야들아. 이거를 좀 부스터 역할을 해줄 뿐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자, 여기다 8번 여기 쓸게요. 이게 자, 여기다 쓸게. 당신의 드럼 소리를 따라가라가 무슨 말인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함의 추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 정말 큽니다. 학교에서. follow thy drum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려면 이 지문 전체를 축약하고 집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들 뭐라고 할 거냐면 너의 본능을 따라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야, 이게 지금 본능을 따르라는 소리야? 아니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들아. 네가 느껴지는 그 감정을 너가 인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지적으로 배당을 해야 돼 이거야. 수능날 떨린다고 해서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건 내 인지적 배당이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이제 대학생이다. 나 이제 3년 동안 한 건 내가 부수러 간다. 비장함.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라는 거죠. 이미 선택한 편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봐야 돼. 본능이 아니고. 느껴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봐. 여기서 어떤 게 A고 어떤 게 B일까요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야. 여기가 A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오는 신경 생물학적인 반응인 거지. 여기까지 되죠? 근데 요거를 내가 따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느낌이 되고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건 그냥 감정을 그냥 막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인지적 해석.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인지적으로 내가 똑똑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지문이 되는 거야. 자, 일단 쓰세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다시 보면 얘들아 감정과 느낌의 구분을 하자. 일단 처음에 자 구분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배당을 잘하고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글이고 한번 지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적어봐.
자, 감정은 무의식적, 본능적 반응이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느낌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럼 여기서 선택을 우리 다시 한번 뭐라고 라고요? 인지적으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내가 그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예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 쉬운 얘기를 사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다니. 사실 요거는 그래서 A, B의 논리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러면 우리 빈칸 선택지 한번 가볼까? 빈칸? 그 요 하나씩 넣으면 돼요. 하나씩 넣어서 A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돼. 아, 느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겪는 거가 뭔지를,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결정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봐봐. 정답 몇 번이야? 1번 잠깐 볼까요? 자, 무엇을 결정하고 부여하냐면, 주어진 감정이야. 내가 느끼는 주어진 감정이 might mean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맞네.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이 주어진 A를 내가 뭐 해야 돼?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치? 정답은 1번이다. 잘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8번에 요거 함축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함축음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문장 있잖아 얘들아. 3번 문장. 3번 문장은 형광펜을 여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요게 이 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구문은 6번 문장 있죠? 요거는 이제 구문이라고 잡아주시고 여기에 help라고 하는 오형식 동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march 대신에 이제 too much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whichever side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려웠잖아. 그치? 그게 어느 편이든 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whichever side 있는 부분 잘 기억해 두고 자, 그러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TF 한 번만 좀 풀고 갈까요? 좀 어려웠죠? 응, 뭐, 어. 아, 이거. 어디 갔누? 요거 조금 어렵다. whichever side를 하나로 해석해야 되는 거. 어느 편이든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응. 자, 오른쪽으로 가봐야더라. 오른쪽 페이지에 TF 하나만 하고 갈까요? 자, 쌤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20초 더 줄게. 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응? 트리거 유발하다, 야기하다. 응.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A, B 잘 잡아야 된다. 이죠? 그죠? B죠, 이거 B는. 자, 느낌은 인지적인 배당 과제다. 인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이거 맞아요. 진짜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뭐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감정, 그죠? A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제다. 맞아요. 그래서 T. 너무 잘 정리를 해놨죠? 자, 2번. 인간은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부족하다라고 한 거는. 자, 무슨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어떤 특정 감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 아니죠. 능력이 있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야? B. 그쵸. 느낌을 우리가 결정하는 능력. 그래서 얘는 F.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쟁 그 북소리를 듣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forces라고 하는 것은 강제하고 강요하는 거야. 힘을 주는 거죠. 자, 직접적으로 강제해서 어떤 사람이 그 갈등에서 편을 선택하도록 만든대요. 자, 요거는 뭐야더라? A가 직접적으로 그냥 B에 영향을 주는 거지. A 때문에 바로 B가 된 거죠. 직접적인 거 아닙니다. 그치? 얘는 F. 편들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편들게 하는 거는, 편을 드는 거는 이미 인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이 북소리는요, 에너지를 늘려줍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길이든, 길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미 선택한 길이 어떤 것이든, 북소리는 그냥 에너지를 늘려줄 뿐이야. 에너지를 늘려주는 건 맞아요. T. 자, 그 다음에 5번. 이런 이제 청각적인 감각은요, 뭐를 야기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이제 자극이거든? 이 자극이 뭐를 야기해? 무의식적인 경험, 생물학적인, 신경생물학적인 경험, 요거는 A가 되겠죠. 그치? 뭔가를 들으면 감정은 야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가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3-8번. 인데 5분만 잠깐 쉬고 할게. 얘들아. 오늘
자, 3-8번입니다. 빈칸 추론 다시 한번 가보자. 이러한 centralized control이라고 했을 때, 자, this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앞 문장에 있었던 내용인가 봅니다. 어떤 통제냐면 centralized 하면 중앙 집권화됐다. 그치? 중앙에서 다 컨트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야. over. 뭐에 대해서? water resources 할 때 우리 이거 뭐라고 하나로 해석하죠? 수자원. 그쵸? 자, 수자원을 중앙에서 싹 다 컨트롤해요. 자, 그것이 provided 제공했습니다.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딱 머릿속에 잡고 있으시면 되냐면 아, 수자원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것이고 자, 이 수자원을 위에 사람들이 다 해먹은 거야. 그치? 위에서 다 컨트롤 한 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게 생겼냐라는 겁니다. 그치? 그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 봅시다. 자, 우선 한 첫 두 문장에서 소재를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the key to 핵심입니다. 열쇠입니다. 자, 이때 to는 전치사로 봐줘야 돼. 그래서 뒤에 명사를 쓰시거나 동명사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unlocking이 나온 거지.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열쇠, 핵심. 그치? 자, 뭘 하는 것에 대한 열쇠냐면 농업적인 포텐셜은 여기서 명사로 잠재력이라고 쓰인 거야. 자, 메소포타미아의 농업적 잠재력을 우리 단어 좀 외울까? unlocking이라고 하는 단어 좀 외울까요? 락은 잠그는 거고 unlock은 푸는 거지. 그 잠재력을 풀다, 잠재력을 드러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농업 잠재력을 드러내는 핵심은요. lay in irrigation,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단어 좀 잡아주세요. 자, 이 lay는 lie의 과거형입니다. 그죠? 매번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얘는 자동사고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 있다 라는 그냥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어를 외우시거나 변형 문제를 풀 때 laid는 타동사야 들아. 놓다, 두다 라고 하는 타동사니까 laid는 안 됩니다. 그럼 그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irrigation에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지금 irrigation이 이 글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아, 관계라고 하는 게 농업 잠재력을 푸는 열쇠였구나. 아주 옛날에.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인들, 특히 수메르인들. 자, 요런 사람들은요. were pioneers.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구자였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교한 관계 기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선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형용사 많이 보셨죠? 얘가 정교한. 관계 기법들, 관계 기술들. 그랬대. 됐지? 근데 아직 뭐는 안 나왔어더라. 중앙 집권화된 통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 건설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초기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건설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교한 관계 기법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구성물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내냐면 canals, 운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제방을 짓고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막 지었습니다. 아, 요런 것들이 있어야 관계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강의 flow,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들을 싹 다 지어놨어. 자, 짓고, 컴마 찍고, 우리 ing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완전한 절 뒤에 나오는 ing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분사 구문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한 번만 볼게요, 얘들아. 분사 구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and를 중심으로 해서 분사 구문 2번까지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것들을 건설을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물을 divert 한 거야.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divert가 무슨 뜻이더라? 바꾸다,
돌리다 이런 뜻이거든. 특히 이제 방향 같은 거를 좀 돌리고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등을 돌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의 방향을 돌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전치사 to가 뭐겠어? 방향성이잖아. 그치? 어디로 돌린 거죠. 그들의 field, 경작지로 물을 돌리는 거지. 이 관계시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치? 물을 대는 거잖아요. during, 어느 기간 동안에 dry periods가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안 오니까 물을 경작지로 돌리고 and, 그리고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settlement, 정착지를 보호했습니다. 어디로부터? 홍수로부터. 근데 이제 홍수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어떤 거? 우기가 되겠죠. 아, 우기에는 홍수로 보호를 하고 건기에는 경작지에 물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써서 농업이 이제 발달을 했구나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장 볼게요. 이렇게 monumental effort라고 나와 있죠. 자, monumental이란 단어 적어볼까요? 요거는 거대한, 엄청난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동의어로 따지면 huge 정도. 자, 이런 엄청난 노력은 required, 요구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협동과 그 다음에 조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 그치? 제방 쌓고 막 저수지 만들고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 노력은 협동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돼. 자, 뒤에 구문 좀 볼게요. on a scale. 자, 이때 스케일은 규모라는 뜻입니다. 규모. 근데 어떤 규모냐면 previously unseen. 자, 여기 어법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자, 이때 previously unseen은 앞에 있는 스케일을 수식을 하는 거야. 규모는 규모인데 이전에는 얘들아 볼 수 있었던 볼 수 없었던이야. 그쵸? 볼 수 없었던 규모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규모라고 하는 말을 조금 어렵게 썼네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이런 규모의 협동과 조직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컴마 찍고 다시 한번 ing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사 구문. 우리 리드 투가 나오면 화살표를 항상 우리 오른쪽으로 해주죠. 그러면 D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에 이르다. 어디까지를 이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이끌었냐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발전이냐? 이게 결과물이거든, 얘들아. 어떤 발전이냐면 복잡한 사회 구성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사회 구조의 발전의 1번 결과. and 그리고 아유, 나 또 안 켠 줄 알고.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rise는 명사로 등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뭐가 등장을 했냐면 아주 강력한 city state, 도시 국가의 등장을 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 내용은 계속 가는데 여기서 약간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 관계시설로 인해서 지금 그 결과가 뭐냐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도시국가가 생겼다. 라고 하는 것까지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장 갈게요. 초기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습니다. small scale이었습니다. 자, 다시 컴마 찍고 분사 구문입니다. 무엇을 포함하는. 근데 보통 컴마 인벌빙이나 컴마 인클루딩이 나오면 이건 일종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인데 그 소규모의 예시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디깅은 파는 것이거든요. 땅 파고 뭐 파는 거. 자, 뭐를 파는 거냐면 되게 단순한 수로를 파는 거야. 그치? 물에 이제 경로를 이렇게 살짝 파는 거야. 이거는 소규모죠. 뭐 하기 위해서 to divert water to nearby fields. 아까 썼기 때문에 단어 안 씁니다. divert는 물을 돌리는 거. 그치? 어디로 돌리는 겁니까? 근처에 경작지로 물을 돌리려고 그냥 처음에는 수로를 그냥 조금 파는 소규모에서 시작을 했다가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봐. 초기에는 소규모.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 뭐 그런 설명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 근데 이런 체계들이 점점 elaborate 해졌습니다. 단어 다시 좀 외워볼까?
근데 우리 elaborate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정교한.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자. 우리가 겨울방학 때 외웠기 때문에 정교한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동사로 무슨 뜻이었어? 공들이다.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왜냐면 규리가 나한테 공들이다 이랬거든. 그치? 잘했어, 잘했어. 너무 기분이 좋구만. 자, 정교해졌습니다. 자, 뒤에 문장 구조 좀 잘 볼게요. 제 형광펜 하는 거 잘 따라와봐. 쌤이 왜 저기다가 형광펜 하지? 를 생각해 볼게요. With complex network canals spanning vast distances. 맞춰봐. 야, 내 이거 왜 형광펜 한 거야? 오, 잘했어. 그래, with ing, with 분사구문입니다. 그쵸? 그럼 볼게요. with 분사구문은 with 쓰시고 목적어 써주시고 그쵸? 이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이제 분사구문이야. 복잡해졌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그냥 부연 설명이야. 예시야, 예시. 어떻게 되냐면 복잡한 캐널즈가 아까 운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운하 네트워크까지 넣어줄게. 망이라고 해서 그치? 운하 망.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어지고 얘는 여기서 이어지고 이건 얘 여기서 합쳐지고 이런 거를 우리 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운하망이 spanning vast distances 단어 외우자. 자, spann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뻗어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vast distances 하면 엄청난 거리를 뻗어나갈 만큼 elaborate, 정교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5, 6번 문장도 별건 아니야. 그냥 많이 발전했네. 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자, 7번 문장 봅니다. 그래서요, 이런 건설과 메인테넌스는 유지 보수를 가리켜요. 무엇에? 이런 체계. 이게 뭐겠어요, 얘들아? 이 운하 체계가 되겠죠. 자, 이런 운하 체계의 건설이나 유지 보수는 required, 요했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상당한 labor force는 항상 하나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서 자꾸 우리 4번 문장을 자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4번 문장 눈으로 살짝 올라가 봐. 4번 문장에 올라갔더니 뭐가 생겼다 그랬죠? 복잡한 사회 구조와 그 다음에 강력한 도시 국가가 생겼다 그랬거든. 뭐야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두 명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국가랑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됐지?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노동력은요. 종종 수동태 한번 잡아주시고 무엇 되어지고 무엇 되어졌냐면 조직되고 그 다음에 direct는 감독이란 뜻이 있어야 되라. 감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은 정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려면 반드시 국가가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건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란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되고 감독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템플 프리스트라고 하면 사원의 사제들. 옛날에는 종교가 막강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권력 있는 리더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조직되고 감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ecentralized는 어휘 한번 잡아주셔야겠죠. 이렇게 중앙 집권화된 수자원에 대한 통제는요. 여기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추론이야. 우리 아까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B에 대한 내용이었잖아. 그치? B를 적으면 되는데 얘는 A나 B나 이런 걸 적는 게 아니고 진짜 지문 전반적으로 조망해서 써줘야 되는 추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로 인해서 지금 생긴 게 뭐야?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걸까더라? 권력과 위계와 그래서 사람들을 부려먹잖아. 그치? 아, 이런 게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까 하더라. 자, 수자원을 감독을 하고 통제를 했더니 사실 굉장한 권력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이죠, 얘들아. 자, 베이시스는 우리 근간이라고 해요. 근간. 자, 무엇에 뼈대가 되고 근간이 되냐면 정치적 권력.
맞지?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인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hierarchy. hierarchy가 뭐죠? 위계, 수직, 상하를 얘기할 때 우리는 hierarch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답이 4번이다, 얘들아. 자, 이 질문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요. 일단 내용 정리하고 쌤이 시험 문제 좀 나올 만한 거 있으면 조금만 더 짚어줄게. 자,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 첫 두 문장에서 일단 먼저 소재를 먼저 도입을 해줍니다. 이 소재가 뭐냐면 이제 관계라고 하는 소재를 도입을 해주죠. 그치? 자, 그래서 봤더니 자, 농업의 잠재력을 푸는 열쇠가 뭡니까? 라고 봤더니 관계기술이었다. 아하, 그래서 관계기술부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누가 선구자였다? 수메르인이 선구자였다. 고대의 사람들이 선구자였다. 뭐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장부터 6번 문장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계의 뭐 어떤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그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그냥 약간 좀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조금 정리를 해서 봤더니 어떤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냐면 자, 운하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제방도 구축하고 저수지를 또 막 구축을 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건기랑 우기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건기에는 경작지에 물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기에는 홍수를 예방하고 여기까지 다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진화를 했어요. 진화는 소규모에서 그냥 대규모로 진화를 했어요. 뭐 요 정도 그냥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다. 색깔을 바꿀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문장 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줄게. 4번 문장에서 엄청 중요했어. 그러니까 관계를 이렇게 시설 만들고 기능을 만들고 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뭐를 이끌어 왔냐면 이게 이제 엄청난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사회 구조가 생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도시 국가가 생기게 된 거야. 그치? 요게 이제 일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까지 좀 끌고 왔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7, 8번 문장이지, 그치? 자, 7, 8번 문장은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수자원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권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끝나죠. 이렇게 봤더니 누가 통제하더라? 사제라든지 리더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마지막 빈칸이 뭐였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권력과 위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수자원 통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예쁘게 이제 흘러가는 글이야. 처음에는 관계 기술에서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는 이제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그 다음에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권력이 생기고 요런 이제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잠시만 얘들아. 그래서 이제 8번 문장 있죠. 아니 다시 8번 문장 전에 여기 얘들아 어법이라고 조금 적어주시고 쌤이 아까 어법 문제 빈칸 추론이라든지 병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드 분사 구문 형광펜 되어 있는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엄청 어려운 건 없는데 뭐 4번 문장을 뭐 문장 삽입으로 한번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치? 이런 엄청난 노력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었던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TF나 이런 것들은 좀 풀어와 주시면 좋겠다. 알겠지?